이 인텔의 컨퍼런스 컬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솔직히 인텔이 좋은 실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안녕하십니까. 다스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인텔이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월 24일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36% 올라갔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 5.77%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인텔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숫자만 봐도 이제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요. 자, 매출은 비슷한데요. 매출 비용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숫자처럼 보이지만, 무식하게 계산하자면 마이너스 3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원래는 작년에는 1.9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5.2조. 그 원화로 계산하면 한 7조, 8조 정도 되는데,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더 쉽게 설명하게끔. 아무튼 매출 총이익이 1.9조 원에서 5.2조 원까지 확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예전에는 마이너스 13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스 8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조에서 8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됐으니까 주가가 팍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인텔에서 팻 겔싱어라는 그 CEO가 있었어요. 근데 이 CEO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운영을 여기 보시다시피 진짜 그지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가 데려왔어요. 이제 립 부탄이라고. 립 부탄을 데려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는 비용을 최대한 많이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 줄이는데 성공했죠. 보시다시피 비용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한 것도 있지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인텔의 컨퍼런스 컬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인텔이 미국 정부에서 5.7 빌리언을, 이게 한 8조에서 9조 원 정도 되는데, 원화로 8조 원에서 9조 원 받았고, 소프트뱅크에서 한 3조 원 정도 받았고, 알테라를 파는데 한 6조 원을 이제 받았다는데, 자, 여기서 알테라를 제가 알기로는 20조 원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6조 원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14조 원이잖아요. 그만큼 펠 겔싱어가 진짜 그지같이 운영을 한 거죠. 어찌됐든 돈을 받았으니까 한 6조, 7조 원 받았고, 4분기 끝날 때는 엔비디아가 7조에서 8조 원을 투자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5빌리언을 더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넷 캐시플로에서 한 4조 원 현금이 더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프탄이라는 그 대표이사가 정말 잘한 거는 뭐 틀리는 없지만, 근데 솔직히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뭐 이거 투자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뭐 협력했고 했으니까 그냥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말씀 못 드렸네. 대차대조표 보면요, short-term investments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 커졌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무식하게 계산하면 3조 원 커진 거고요. 이거는 6조 원 커진 거예요. 이게 말이 그냥 3조 원, 6조 원이지 엄청나게 크게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이게 영향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어떤 회사인지 그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 동영상을 보면 이제 패블리스도 있고 이제 뭐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인텔은 둘 다 하는 회사거든요. 패블리스는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지는 않고 디자인을 하는 회사고, AMD도 GPU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이제 TSMC나 삼성전자 디자인하는 것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생산하는 역할인데요. 이제 인텔은 이거를 둘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IDM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컴퓨터 써보시면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텔 스티커예요. 인텔 CPU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데이터 센터라고 그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여기 안에 반도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반도체는 CPU라고 하고 한 반도체는 GPU라고 하거든요. 근데 CPU하고 GPU의 차이는 뭐냐면요, CPU는 말 그대로 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위. GPU는 말 그대로 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GPU는 무엇을 하냐면요, 되게 간단한 일,
단순한 일을 하는 게 바로 GPU입니다. 그 CPU는 뭐냐면요. 어려운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보이는 그 스크린에 뭐 그 색깔 빨간색 놓고 그다음에 뭐 초록색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실 GPU가 어떻게 보면 색깔을 칠하는 거하고 CPU는 이거는 빨간색이어야 된다. 이거는 초록색이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게 사실 CPU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위하고 병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위는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GPU는 그 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차이입니다. GPU는 AMD하고 엔비디아가 그 디자인하는 회사고 CPU는 대부분 이제 인텔이 디자인하고 플러스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 CPU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이 비중이 인텔의 매출의 5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인텔이 매출을 어디서 얻냐면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해가지고 CCG라고 하는데요. CCG가 말 그대로 이 CPU를 디자인하는 그 부서고 그 매출의 한 50%는 차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막 데이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거기서 CPU도 있고 GPU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텔이 그 디자인하고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텔의 파운드리 말 그대로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공장은 항상 적자예요. 어찌됐든 인텔은 뭐 이 CCG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이 아직 뭐 그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완벽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현금이 한 22 빌리언이라고 하는데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채를 보면요. 부채가 70조 원 정도 돼요. 그 대충 계산하면. 그러니까 현금이 30조인데 부채가 70조니까 이것도 좋지 않은 사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요. 재무 비율. 네, 부채 비율. 그래서 41%, 50%뭐 크게 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 현금 비해서 부채가 조금 높다는 뜻이죠. 이제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 컬렛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그 26달러에 스탑러스를 하라고 하거든요. 스탑러스가 뭐냐면요. 이제 자동 매도거든요. 26달러에 스탑러스를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탁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물론 1% 확률이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자동 매도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는 안 할 겁니다. 그 인텔 주식을. 굳이 이제 매수를 한다면 여기 17달러에서 20달러에 다시 돌아가면 그때 매수를 할까 말까지 여기서는 절대 매수 안 할 거고요. 여기서도 매수를 안 할 거고 이 구간에서 그 매수를 생각만 하고 그때 또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인텔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돈 준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올라간 건데 일단은 오픈 AI가 모든 것을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려야지 설명이 되는데 여기 슈카월드에서 나왔는데 여기 인텔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로 여기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오픈 AI는 AMD 투자고 AMD에는 또 이제 오픈 AI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인텔이 여기 중앙안에 있어요. 엔비디아가 인텔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픈 AI한테 돈을 받았고 이러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라클도 이제 인텔하고 관련이 있고 인텔은 코어위브에 투자를 했고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뭐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제 그 상황도 있는데 굳이 여기 투자한다?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확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전체 다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갑자기 파월이 금리를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한다. 뭐 이때였거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AI 붐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이제 인텔도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왜 이게 내려갔냐면요. 인텔이 많이 뒤처진 거 아닌가? 많이 뒤처졌다. IDM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GPU가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들 AMD나 엔비디아에서 사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확 빠진 이유가
그 AI 전쟁에서 뒤처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팻 겔싱어가 운영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조, 13조에서 14조 되면 저라도 열받아서 그냥 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확 내려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대표이사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AI 순환이라든지 버블이 터지면 인텔의 주가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이 퀄리티가 좋아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결국에는 비용 절감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하고 엔비디아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기술이 더 좋아졌다?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주식이 쌀 때 그때 들어가지, 안 그러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